안녕하세요. 꿀팁 드리는 인생주치 꿀닥터 최경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흉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오늘부터 이제 몇 편에 걸쳐서 흉터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하는데,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흉터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제가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 흉터 고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, 가끔은 얼굴에 큰 흉터가 있는데, 이거 치료 계획은 없으시냐? 이렇게 물어보면, 이게 치료가 되나요?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. 그래서 흉터를 갖고 있으면서 이 흉터가 고민이 참 많을 텐데도 치료가 아예 되는지 모르고 치료를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이제 흉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엄마, 이리 와봐. 자, 그러면 이제 흉터가 생길 때 왜 생겼느냐 보면 다양하죠. 뭐 크게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피부가 상한 흉터, 뭐 가끔 찢어지거나 크게 다치면은 교통사고 이후에 수술적으로 봉합을 하겠죠. 꿰맨다고 하죠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인위적으로 뭐 미용 수술을 해서 뭐 쌍꺼풀이라던가 코를 높인다던가 이런 수술 이후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또는 이제 뭐 복부나 뭐 다리나 이렇게 또 질환으로 인해서 또 수술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수술 흉터가 있겠고, 넘어져서 까진 부위가 뭐 패였다, 뭐 색소가 생겼다 이런 것도 흉터일 텐데,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수두 자국 있잖아요. 어릴 때 이제 수두를 앓으면서 아주 조그만 동그라미가 훅 패인 그런 수두 흉터를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얼굴에 있다 보니까 이런 흉터는 치료가 안 되죠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수두 흉터 치료됩니다. 그리고 또 쌍꺼풀 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코 절개했을 때 이 라인으로 절개한 부위 흉터가 남겠죠. 요즘은 또 입꼬리 수술 많이 하시는데 입꼬리 수술 하시고 난 다음에도 절개 흉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만 이 흉터 시술을 해주면 흉터가 옅어지면서 참 자연스러워 보일 텐데 하는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이게 치료가 되나요?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치료가 됩니다. 내가 뭔가 어릴 때 수두든 교통사고 흉터든 넘어져서 까졌든 아니면 미용수술을 받았던 흉터가 남아있다면 그거는 다 치료가 가능하거든요. 그럼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죠? 보통은 흉터가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. 이렇게 흉터가 있다. 그러면 이 흉터를 없애기 위해서 이 면을 이렇게 절개를 해서 갖다 붙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근데 물론 때로는 이제 어떤 흉터에 따라서는 재수술을 통해서 그 흉터의 넓은 부분을 잘라내거나 또는 이 선을 좀 정리하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사실 잘 권하진 않아요. 왜냐면 이 흉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선이 진하게 생겼거나 또는 울퉁불퉁한 면이 생겼거나 원래 피부 조직과는 다른 색소나 홍조가 생겼기 때문에 그걸 흉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위에 넓은 부위가 좀 좁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다시 선이 생길 수가 있죠. 물론 그 선도 잘 이제 수술하는 경우에 경계를 맞추면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이 흐르면 흐려지는 경우는 있기는 한데, 그래도 선이 남는다면 그거조차도 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술해야 되는 흉이 있지만 대부분의 흉터는 시술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가끔은요, 이 흉 하나만 보고 수술을 해주시는 원장님이 계시는데 얼굴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. 여기 흉을 없애기 위해서 이만큼 절개를 해서 갖다 붙이게 되면 이 면과 이 면이 서로 차이가 나는 거죠. 그러면 얼굴 전체를 봤을 때는 비대칭이 올 수가 있습니다. 또는 입이나 코 가까이 또는 눈 가까이 흉터를 치료하다가 수술적인 이런 치료 후에 다시 눈매나 코나 입이 좌우 비대칭이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또 고민이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. 자, 흉터 치료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거는 얼굴의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. 또 하나는 손이나 관절 이런 곳에 있는 흉터면 흉터 치료를 하면서 그 부위의 기능을 또 손상시키지 않아야 됩니다. 때로는 이제 흉터 치료를 하면서
기능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. 어떤 경우냐면 이 손가락의 관절 부위에 화상을 입었어. 그래서 구축이 왔을 때 손마디가 이게 좀 펴지는 게 자유롭지 못한 거죠. 네, 이런 이제 딱딱한 그런 이제 흉이 생겼을 경우에 흉터 치료를 통해서 이 운동 범위도 많이 이렇게 자유롭게 좀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흉터 치료를 하실 때는 그분이 어떤 면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지 또 원장 선생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이게 기능적으로나 얼굴 전체적으로나 조화를 잘 이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흉터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흉터 치료를 할 때 수세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술적인 측면으로 한다면 레이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주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재생되는 어떤 다양한 방법이 들어갈 텐데요. 저는 이제 흉터 복합 치료라고 해서 흉마다 다 다르거든요. 질감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또는 높이 솟아 올라와 있는 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흉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흉에 맞게 서로 다른 치료 방법을 쓰고 있어서 흉터 복합 치료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시키고 있는데요. 흉터 복합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. 이 흉터는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흉터 중에 뭔가 부풀어 오른 흉터가 있어요. 이거는 이제 켈로이드와 비율성 흉터로 나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자기 살보다 올라온 살은 다 켈로이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초반에 이 상처가 나고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원래 자기 조직보다 더 많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 비유성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직이 가라앉아요. 그래서 상처가 난 다음에 흉터가 생긴 게 6개월이 넘지 않았는데 튀어 올라온 살이라면 이 살을 굳이 켈로이드라고 보고 켈로이드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다시 좋아지고요. 그러면은 부풀어 오른 이 흉터가 비유성인지 켈로이드인지 좀 구별을 하자면 비유성 흉터보다 켈로이드가 훨씬 딱딱합니다. 켈로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아주 가느다란 작은 신생혈관들이 아주 이렇게 선으로 좀 생겨 있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켈로이드가 있는 경우는 가렵거나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는 켈로이드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6개월 이상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가라앉을 생각은 안 하고 더 커진다거나 그 크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. 그러면 켈로이드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. 1회 2회로도 충분히 경과가 이제 좋을 수 있지만 보통의 흉터는 피부가 스스로 자생되는 그 능력을 키워서 아무는 과정을 통해 좋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한 달 간격으로 치료를 하시면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이 흉이 좋아지는 것을 이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이 흉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고요.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흉터는 어떤 흉터고 또 어떤 개선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을까? 이런 궁금증은 다음 시간에 흉터 하나하나 놓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정보 되셨나요?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면 내 흉터 놓치게 됩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자,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꿀팁 드렸던 꿀닥터 최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 뭐야, 갑자기.